안녕하세요. 이제 블로그 시스템 2편을 끝냈는데요. 블로그 시스템 2편은 블로그 테마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테마에서 데모를 인풋하고 블로그인 설치하고 그 다음에 메뉴 설정 그 다음에 이미지 업로드해서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로그 2편으로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사이트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도 잘 들어주시고 사이트를 끝까지 시청하셔서 완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노토 테마의 사용자 정의하기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자, 왼쪽 메뉴는 사용자 정의하기 화면에 따라서 이 메뉴가 정해져 있고 우측에는 실제 사이트 화면이 보이죠. 그래서 왼쪽에서 어떤 이렇게 사용자 정의하기 설정을 바꾸면 우측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용자 정의하기 화면입니다. 제일 왼쪽 첫 번째 메뉴 보면 뷰 포로 버전이라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유료 테마, 유료 버전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거는 클릭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테마 옵션스라고 있죠. 테마 옵션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소셜부터 쭉 있는데 한 개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셜을 클릭해서 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핀트레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여러분들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실제 화면은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이렇게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걸 펼치기 아이콘을 펼쳐줘 가지고 아이콘은 페이스북 그대로 소셜 링크 주소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제 페이스북 워드프레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 주소를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페이스북 주소를 넣으시면 되고요.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샵 돼 있는데 샵은 그냥 이렇게 샵을 해야만 아이콘이 표시되고 실제 링크는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네, 트위터는 거의 안 쓰지만 있으니까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안 쓴지 한 10년은 넘은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링크드인도 주소가 있긴 한데 이거 좀 복잡해서 일단 잘 안 쓰니까 제거를 하고 리무브를 하고 그 다음에 핀트레스트도 리무브해서 새로 추가로 요즘 잘 쓰는 이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Add New Social Profile 요걸 클릭해 주시고 비엔스 중에서 선택 툴이 있어요. 요걸 선택 툴을 펼쳐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셜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있네요. ABCD 순으로 해가지고 인스타그램도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소를 복사하거나 이렇게 직접 치주시면 됩니다. 자, instagram.com/ 여러분들 계정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할 건데 유튜브는 이게 주소가 유저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소를 잘 모르시면 직접 SNS 계정에 가셔가지고 SNS 계정에서 주소를 복사하시면 돼요. 유튜브는 여기 자기 개인 동영상에 동상을 클릭하면 여기 아이디 있죠. 이 아이디까지만 복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youtube.com/user/ 여러분들 아이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이제 소셜 아이콘 4개가 완성됐죠. 이 상태에서 공개를 전부 다 설정한 다음에 공개되는데 혹시나 또 이렇게 저장 못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 수시로 공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가 완성됐고요. 자, 이 완성되면 소셜 요 앞으로 가기 화살표가 보이죠.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다음은 헤드죠. 헤드는 이제 여기 보시면 헤드 탑 아이템 오더를 해가지고 요 순서를 바꾸면 이게 이제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가 우측으로 가고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가 왼쪽에 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 전화번호랑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로고를 왼쪽에 두느냐 로고를 위에 두느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형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컬러는 이게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건 컬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홍마리오 닷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로고 컬러가 있으면 이 빨간색 로고 컬러가 여기도 들어가죠, 여기도 들어가죠, 뭐 여기 밑에도 들어가죠, 여러 군데가 막 들어가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컬러 값을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군데, 다양한 이 영역에 여러분들이 색깔을 넣어주시면 홈페이지가 일관성 있게 깔끔한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컬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구글 검색해서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합니다. 크롬 웹스토어. 자, 구글 크롬에서 가지고 있는 스토어죠. 웹스토어를 클릭하게 되면 이게 뭐 스토어가 이제 되게 이제 많아요. 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여기서 검색해서 왼쪽 상단 검색창에서 그 칼라질라로 검색합니다. COLOR ZILLA 이렇게 치면 이 까만색 배경에 뭐 칼라질라로 보이죠. 요거를 제가 지금 저는 지금 추가해서 삭제하고 진행할게요. 요거를 삭제하고 여러분들 싫지 않은데 신분들하고 동일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클릭하면 자 우측에 크롬에 추가 파란색 버튼이 보이죠. 요거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클릭을 하면 자, 확장 프로그램 추가 요 팝업 보이죠. 요때는 흰색 버튼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안 보일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여기 우측에 요 아이콘이 있어요. 요 아이콘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인데 요걸 클릭하면 칼라질라는 설치가 되는데 이게 고정이 안 돼서 그래요. 이 고정하려면 이 파란색을 확장 프로그램 고정을 클릭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트를 보시면서 이 확장 프로그램 이 칼라질라를 클릭하면 제일 위에 보이는 페이지 칼라 피크 액티브 보이죠? 요거를 클릭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우스가 움직임에 따라서 색상들이 막 이렇게 보이죠. 바에서 요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고에 갖다 대면 보이죠? 이 상단에 26207 요게 이제 요걸로 이런 것들이 메모를 해 놓으시든지 이렇게 메모장 같은데 하나 띄우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색상 값들을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계속 저장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요 컬러 값을 변경해 볼게요. 프리머리 컬러를 클릭하셔가지고 요 색상 값을 여기다가 요 우측에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 색상이 바뀌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뭐 공개를 하시면 색상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슬라이드. 요게 이제 포스트 슬라이드는 요걸 활성화시키면 이 슬라이드가 샥 돌아가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이미지를 하나밖에 안 해놨는데 지금 블로그에서는 뭐 이렇게 샘플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브레드 스크럼스는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어떤 경로를 이제 표시하는 걸 브레드 스크럼스를 하고요. 레이아웃은 사이트 메인은 오른쪽 왼쪽에 사이드바가 없는 스타일. 그 다음에 아카이브 블로그 레이어는 우측에 전부 다 우측에 그 사이드바가 있죠. 이런 것들을 레이아웃을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고요. 타이포그래피는 이제 폰트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로보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뭐 오픈 산수로 바뀌면 이 글자체가 이제 전체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데 일단은 뭐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폰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기본 폰트로 할게요. 아카이브 블로그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안녕하세요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아카이브 블로그 스타일이 세 번째로 선택되어 있어요. 기본이.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역이 되게 넓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칼럼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가장 최근에 생긴 글을 이렇게 넓게 보여주는데 저희 샘플 사이트 요거를 보시면 처음부터 바로 두 칼럼으로 돼 있죠. 크게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글을 선택한 겁니다. 첫 번째 거는
모든 포스터를 동일한 영역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걸로 선택했으니까 여러분도 뭐 저랑 똑같은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스타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포스터 칼럼은 이제 투 칼럼에 있는데 투 칼럼은 칼럼이란 게 이 한 섹션 원 칼럼, 투 칼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스그리 칼럼 하면 이제 세 개로 바뀌겠죠. 세 개로 바뀌면 너무 좁아지니까 투 칼럼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포스터 칼럼 오더가 여기 처음에 보시면 이게 이미지가 있고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메타 태그가 있는데 이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타이틀을 위에 올리겠다. 그러면 타이틀 밑에 썸네일 이미지가 나오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요거는 이제 기본 스타일이 가장 많이 쓰는 스타일이니까 기본 스타일로 놔두고 요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까 공개를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이틀, 썸네일, 센터, 푸터 되어 있는데 페이지 영역은 여기서 페이지는 컨택트 페이지밖에 없죠. 컨택트 페이지를 보시면 제목, 썸네일 이제 여기는 이미지가 없으니까 컨텐츠, 그 다음에 푸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확인될 수 있고요. 싱글 포스트. 싱글 포스트는 이제 이 전체 이 하나의 포스트를 클릭했을 때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이 영역, 그러니까 썸네일 이미지 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있고 타이틀, 썸네일 카테고리 타이틀 맞죠? 메타 태그, 컨텐츠 이렇게 이제 구성된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포스트 리본은 요거는 좀 하면 활성화시키면 좀 이상하게 보여요.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상단에 뭐 최근거리 보이는데 저는 요 스타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활성화 기본 상태로 놔두시면 되고요. 푸트는 이제 색상을 샘플은 흰색인데 우리 그 샘플 완성 사이트는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까무잡잡한 게 좀 더 눈에 잘 띄어서 검정색으로 변경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하기에 이 테마 옵션스, 테마 옵션스는 이 셋노트 테마에서만 주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 밑에 거는 사이트 아이덴티티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동일하게 워드프레스 기본 스타일 그 사용자 정의하게 되겠죠. 사이트 아이덴티티에 가면 일단 그 로고를 변경해야 되겠죠. 로고를 변경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사이트 아이덴티티를 클릭했어요. 그래서 로고가 나오는데 요거를 로고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우리가 아까 업로드한 이미지가 쭉 보이고 여기서 로고를 선택하면 되겠죠. 홍마리오닷컴 로고를 선택해서 선택을 클릭하면 이게 자르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자르기를 펼쳐줘야 돼요. 마우스로 왼쪽 끝까지 우측 끝까지 쭉 드래그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자른 화면을 난 로고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게 가끔씩 한글로 됐다가 버튼이 영어로 됐다가 이러는데 글랍 이미지 자르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 로고가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아이콘 선택이라고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잘 안 보이는데 요 마우스 보시면 이 아이콘 선택이 뭐냐면 이게 전문용어로 팝이콘이라고 하는데 이 상단에 보시면 유튜브 아이콘 보이죠. 왼쪽 여기 상단에 탭에 그 다음에 홍마리오도 H 보이죠. 칼날릴라도 이런 것도 보이죠. 요게 바로 이 사이트 아이콘, 여기서 말하는 사이트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셔가지고 로고를 선택해서 저 캐릭터를 선택해서 선택을 할게요. 요게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는 16 곱하기 16 픽셀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기본 상태에서 글럽 이미지를 선택하면 여기 자르기가 이렇게 됐고 상단에 보시면 지금 실습 사이트 상단에 제목 왼쪽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시고 그다음 색상은 배경 색상은 흰색 뭐 바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헤더 이미지 헤더 이미지는 지금 요게 이제 메인에 가시면 이 핸드백을 들고 있는 이 아가씨가 보이는데 요거를 이제 샘플 사이트 가면 이제 제 사진을 바꿨죠. 유혹 배경에 이 빨간색 러브 이미지를 바꿨는데 요걸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미지 새 이미지 추가를 클릭하셔가지고 헤더 이미지에서 새 이미지 추가를 클릭하셔가지고 요 러브 제가 워낙 빨간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유혹 가서 이 러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색상, 이게 이제 이걸 고른 이유가 로고 색깔이랑 비슷한 이미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로고가 있으면 로고 색상과 비슷한 이 헤드 이미지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기본 상태에서 근데 요게 이제 그 아까 그 핸드백 들고 있는 아가씨랑 동일한 사이즈예요. 가로 세로 비율을 통일하게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냥 클럽 이미지 하면 바로 그 사이즈랑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요 이미지를 이 로고 색깔이랑 잘 맞게 여러분들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헤드 요 뭐 이렇게 레이아웃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 텍스트를 수정해야 되는데, 이 타이틀은 Hi I am head media 타이틀이 아니라 이걸 치우시고, 여러분들 이름을 적으셔도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 일단 뭐 좀 한글보다 영어가 좀 이쁘니까 저는 홍마리오 뭐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하고 요 밑에 내용은 샘플 사이트를 보고, 샘플 사이트 59 카피입사닷컴 있죠. 메인 접속하면 홍마리오 블로그에 오신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요거를 복사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하다 보시죠.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다 보면 글자 수도 되게 중요해요. 글자 수가 이렇게 좀 많아지면 3줄, 4줄 되면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한 2줄 정도로 맞춰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테이크 액션은 컨택트로 바꿀게요. 자, 컨택트로 바꾸면 이 컨택트를 클릭했을 때 링크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버튼 URL은 이제 그 샵으로 되는데 이걸 지우시고 이 주소에 이 컨택트 주소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컨택트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실습하고 있는 주소 제일 앞에 거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탭 요 플러스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복사를 해요. 그럼 이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겠죠. 이때 컨택트를 클릭하셔가지고 컨택트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자, 메인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컨택트 페이지를 클릭. 그 다음에 위에 상단 주소를 마우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복사를 하시고 다시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제일 밑에 버튼 URL에 오셔가지고 얘를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클릭했을 때 컨택트 페이지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공개를 클릭해 주시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의 다 했어요. 배경 이미지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메뉴는 아까 우리 다 했죠. 자, 여기 사용자 정의하기 메뉴는 거의 이제 심플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이 메뉴랑 그 다음에 이 위젯은 거의 뭐 여기서는 설정 안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메뉴 순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삭제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메인 메뉴랑 탑 메뉴 만들었기 때문에 요 헤드 탑 영어로 된 걸 한번 삭제시켜 볼게요. 제일 밑에 보면 메뉴 삭제가 있죠. 그냥 삭제를 클릭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프리머리도 제일 밑에 메뉴 삭제.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제 두 개를 삭제하고 공개를 하면 이제 삭제된 게 반영이 됐고요. 위젯은 우리가 요거 마치고 이제 위젯 할 거기 때문에 패스하고, 홈페이지 설정은 최근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블로그는 이 최신 글이 이렇게 쫙 뉴스가나 이런 것들이 여기 오늘 어제 이 사람이 어제 뭐 어디 갔네 여행을 이제 맛있는 거 먹었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면 최근 글이 나와야 되겠죠. 정적인 페이지는 블로그가 아닌 사이트든 대부분 다 정적인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랑 포트폴리오는 거의 최신 걸 나고, 뭐 회사 홈페이지나 뭐 그 쇼핑몰 이런 건 정적인 페이지를 많이 하죠. 추가 CSS는 뭐 주로 이제 고수분들이 하는 거라서 이 초보자분들은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책 보시면 뒤쪽에 이제 CSS 연결이 되고 그때 실습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 끝났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닫아 주시고 다음에 이제 알림판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알림판 들어와서 이제는 그 위젯에 가볼게요. 테마 디자인에서 위젯을 클릭합니다. 자, 위젯은 주로 이제 이 사이드바와 푸트를 설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에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위젯이 있고 비활성화 위젯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위젯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건 비활성화 위젯은 사이드바에서 위젯을 삭제했지만 설정을 보존하려면 여기를 끌어 놓으세요.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뭐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자, 사이드바 보면 이제 검색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 이제 사이트를 보시면 사이드바에서 제일 처음에 검색, 그 다음에 About Me, 그 다음에 레센트 포스트, 최근 포스트, 카테고리, 그 다음 태그, 브라우저 태그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태그도 이제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 좀 이렇게 굵게 표시되어 있죠. 총 5개의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검색은 뭐 기본이라서 뭐 설정할 필요 없고, 텍스트 About Me는 이 아가씨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씨 사진을 여러분들 사진을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우려면 이제 다 지워야 되는데, 요거 하나씩 다 지우면 좀 복잡하니까 한 개씩 이미지부터 삭제할게요. 이미지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요런 이제 이 상단에 아이콘이 생겨요. 여기서 이제 이 편집, 색연필처럼 생긴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300 곱하기 250으로 된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사진도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300 곱하기 250을 정확하게 맞춰줘야만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디테일트에서 본 거고, 요거를 클릭해서 요걸 이제 수정할 겁니다. 원본 편집이 있고 바꾸기가 있죠. 바꾸기를 해야 되겠죠. 자, 아가씨 사진 대신 이제 제 사진으로. 제 사진을 보면 300 곱하기 250이에요. 그래서 좀 스튜디오에서 찍은 건데 좀 포토샵을 많이 했죠. 지금 사진은 좀 다르지만. 요렇게 하고 나서 요 밑에 보면 텍스트가 또 있어요. 요 텍스트는 이게 이상한 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 요걸 다 지우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제 그 샘플 사이트 있죠? 59 카피스닷컴에 접속하셔가지고 요 우측에 있는 About Me 요 내용을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위젯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내용을 수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어쩌고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으로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전체 선택을 해요. 마우스 드래그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중앙 정렬로 해줘요. 그래야만 깔끔하게 보이죠. 이렇게 중앙 정렬로. 사실은 이제 요걸 좀 세세하게 좀 이쁘게 하려면 텍스트에서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그 HTML 소스를 좀 아시면 좀 더 이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초보자들은 힘드시니까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서 글자를 쳐가지고 수정하시고, 여기서 글자를 쳐가지고 내용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위젯은 반드시 뭔가 변경했으면 세이브,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반영이 됩니다. 이 반영은 여기서 바로 반영되는 거예요. 세이브하면 푸트가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최근 포스트를 이제 위젯이 있는데, 요거는 5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3개만 하고 싶다, 뭐 4개만 하고 싶다,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3개만 한다면 세이브해서 3개만 하면 되고, 카테고리는 이제 기본 카테고리 우리 만든 거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뭐 수정할 필요 없고, 태그 그룹도 마찬가지로 태그 그룹을 보여주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글 목록이랑 글받기 기능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해서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면 그냥 다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창을 펼치기를 다 닫아주시고 적기로 해서 바꿔주시면 사이드바 세팅이 끝난 거죠. 여기서는 여기서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이 각 위젯마다 저장해주면 그냥 거의 끝난 마무리 장면입니다. 자, 다음은 푸트 1인데요. 푸트 1을 보시면 쭉 이게 이제 캐릭터 이미지가 들어있죠. 근데 푸트 2는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 푸트 3는 컨택트스, 그 다음에 푸트 4는 레센트 포스트가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변경해 볼게요. 자, 푸트 1은 이제 텍스트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서 펼치면 세노트 어쩌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뭐 여기서 지워도 되는데, 깔끔하게 지우려면 텍스트 가셔가지고 이 전체 선택해서 지우시는 게 완벽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에 가시면 이 타이틀하고 이 편집기 사이에 add media가 보이죠. 미디어를 삽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썼던 이미지, 캐릭터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바로 글에 삽입을 해줍니다. 우측 하단에 모든 이미지들은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기본 뜨고 우측 하단에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왼쪽 정렬이 기본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중앙 정렬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중앙 정렬로. 그래서 세이브. 쉽죠? 자,
자, 푸트 2는 카테고리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카테고리가 글 내용이 있어야만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지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글 내용이 없는 것들은 이제 카테고리는 표시가 안 될 수 있어요. 3번에 가면 푸트 3번에 가면 태그 구름이 있죠. 태그 구름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컨택트 어스랑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정을 해줘야 돼요. 태그 구름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태그 구름은 여기 사이드바인데 또 푸트 있으면 너무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텍스트 위제 왼쪽 밑에 제일 밑에 보면 텍스트가 있는데 이걸 드래그 쭉 하셔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 하셔가지고 푸트 3에 가져와야 돼요. 이 마우스가 좋아야 돼요. 이게 참 이 워드프레스 하다 보면 마우스가 이게 좀 고장나면 힘들더라고요. 텍스트에서 타이틀은 이 샘플 사이트 그대로 보고 하시면 제일 편리해요. 컨택트스를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하자고. 그 다음에 주소나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서 붙여넣기. 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되겠죠. 뭐 이메일 한글로 하셔도 되고 이메일 전화번호 어드레스 안 넣고 딴 거 넣으셔도 돼요. 그냥 뭐 여러분들 인스타 주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가지 딴 걸로 하셔도 되죠. 세이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푸트 4를 보겠습니다. 푸트 4는 최근 포스트가 되어 있죠. 최근 포스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 사이드바랑 푸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젯은 완성을 했고요. 이제 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일단 홈페이지 보면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페이지가 지금 유일한 게 컨택트가 있죠. 컨택트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폼이 있고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샘플 사이트를 보시면 여기 내용만 제목이랑 내용만 바꿔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에서 컨택트 페이지를 클릭하고 상단에 보면 페이지 편집이 있어요. 모든 이 워드프레스는 관리자 로그인된 상태에서 상단 탭에서 이렇게 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편집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영어로 된 것들을 지우고 여기 에버레스트 네모 갈로 요거는 그 쇼코드예요, 쇼코드. 쇼코드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여기 놔둬야 이제 그게 그 폼이 반영되는 거죠. 샘플 사이트에 보시고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제가 실습에 있는 내용이랑 여러분이 수정해서 바꾸시면 되겠죠. 컨택트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서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공개하기 업데이트. 자, 이렇게 수정했으면 이 페이지 보기를 바로 하실 수 있어요. 페이지 보기 하셔가지고 뭔가 바꿀 게 있으면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페이지까지 다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글쓰기가 남았네요. 글쓰기. 자, 모든 글을 클릭하면 이 데모에서 가져온 글들이 상당히 많죠.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휴지통에 보내겠습니다. 요거를 휴지통으로 이동. 두 번 이동해야 되네요. 휴지통으로 이동. 자, 이제 새로 추가해서 글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추가를 클릭하시고. 자, 우리 카테고리를 아까 만들었잖아요. 푸드, 트래블, 워드프레스 요 세 개 카테고리에 맞는 글들을 이제 제가 이제 샘플 이제 실습 사이트는 총 그 해당 카테고리마다 3개의 글이 있어요. 워드프레스도 3개, 그 다음에 트래블도 3개, 그 다음에 푸드도 3개. 자, 그래서 요 3개인데 요거 다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일단 뭐 각 카테고리별로 1개씩만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맛집 푸드를 해볼게요. 푸드 조대포. 예, 조대포. 여기 제 친구가 사장인데 장사가 계속 잘 되고 있죠. 자, 이 제목 복사하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은 조금만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만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글을 이제 제목하고 복사하기 위해서 글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푸드가 있고 푸드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태그는 남영역 맛집 조개포 이렇게 뭐 한 2개 정도 추가하시고, 그러니까 기본 구성은 제목이랑 본문,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 태그 입력하고 글 속성 기본 놔두시고 특성 이미지를 마지막에 넣어줘야 돼요. 특성 이미지 선택해 가지고 고기 사진이 어디 갔나, 요거 같네요. 조대포 사진 28 조대포 특성 이미지 설정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포스팅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 본문 쓸 때 디테일한 걸 알려면, 이제 제가 이제 책에는 북유럽 그걸로 해서 적어놨죠. 요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새로 추가하셔가지고 이 내용 중에 여행 중에서 북유럽 여행이라고 있습니다. 4개국 여행 후기. 자, 요걸 보시면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주소는 홍마059 카페24.com/EU 에요. 유럽의 약자 EU. 여기 접속하시면 이제 요 글이 있는데, 제목부터 복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따라해서 실습을 해 보셔야 돼요. 제목을 복사해서 제목 추가를 했고, 본문 내용도 여기서부터 홍마리오의 북유럽 여행은 어쩌고 저쩌고, 여기 대충 여기까지만 복사를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포스팅을, 이제 워드프레스가 좀 이렇게 한 3년 좀 됐나? 이렇게 거의 한 15년 다 돼가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한 40%의 점유율을, 홈페이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되게 이제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 보면 글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겠지만 외국에서는 이 블로그로 상당히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많이 쓰니까 그만큼 이게 첫 번째 메뉴가 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포스팅을 좀 여러분들 개성있게 좀 하시면, 네이버도 점점 이제 AI 검색어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워드프레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블로그를 가진다는 것은 이 여러분들 소유의 그 컨텐츠예요. 네이버 블로그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네이버의 그런 네이버의 소수유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포스팅을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찾으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팁이, 이게 여행이었습니다. 요만큼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일본에서 코펜하겐 호텔 1박 이 끝에서부터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탁 때리면 커서가 이제 밑으로 가는데, 이렇게 이제 커서가 앞으로 이동됐죠. 그래서 이제 델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붙어져요. 글자 간격을 좀 더 붙이고 싶다면 Shift 키와 엔터 키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글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 글을 보면 덴마크 코펜하겐, 그 다음에 노르웨이 오슬로, 그 다음에 노르웨이 송내 피오르드,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제목이 진하게 돼 있죠. 요거는 소제목이라고 하는데, 이 소제목들은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이렇게 내부에 서론이 있고 중간에 이런 1, 2, 3, 4 소제목이 있으면 요거를 단락에 가셔서 요 제목을 굵기를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구글 SEO에서 좀 정석대로 간다고 본다는데, 그래서 제목 2라면 너무 크니까 제목 3 정도, 제목 4로 하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제목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덴마크 코펜하겐 밑에 글이 좀 있죠. 쭉 올려보면 동영상이 있죠. 유튜브 영상. 그러니까 홍마리오 59 카페 입사.com 위에 가시면 이 동영상을, 이 제목을 클릭해요. 제목 클릭하면 바로 유튜브로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주소를 복사를 하면 돼요. 주소를 써 복사하셔가지고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가서 이게 여기구나. 얘를 붙여넣기. 딱 주소만 붙여넣기 해도 바로 이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 워드프레스 참 좋아졌죠. 옛날에 이렇게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주소 복사하면 이 유튜브 용지 자동으로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자, 이 덴마크 코펜하겐 어쩌고저쩌고 요 내용을 좀 복사해 볼게요. 유튜브 밑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 가지고 또 어디 적절한 데다가 넣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덴마크 코펜하겐을 외부 링크를 한번 그려볼게요. 전문용어로 앵크라고 하는데 이 워드프레스 구글 SEO는 외부 링크랑 내부 링크가 있으면 점수를 더 쳐줘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홈페이지 내용 중에 좀 어려운 단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 뭐 이 전문 사이트나 이런 데 링크를 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할수록 독자들한테 이해를 쉽게 만들었다 해서 이제 구글은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자, 덴마크 코펜하겐이라고 이제 새 탭을 여셔가지고 구글에서 검색해 볼게요. 코펜하겐. 자, 코펜하겐 참 이 깔끔한 도시죠. 예, 여기 가서 이제 나무 위키로 저는 이제 했는데 뭐 여러분도 위키로 하셔도 되고 여기 가셔가지고 이 나무 위키에 주소를 복사를 해요.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자 복사하면 이 주소를 이제 링크를 거니까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 상단의 편집키 툴에 보면 링크 삽입 편집 요 툴이 있어요. 요거 많이 보셨죠? 요걸 클릭하면 요 링크 주소를 붙이라고 있죠. 그래서 링크 주소를 붙여놓고 이게 그 한글은 보통 이렇게 특수문자 뭐 이상한 걸로 표시돼요. 요걸 바로 클릭하지 적용하지 말고 외부 링크니까 새 탭에서 링크가 돼야 돼. 그래서 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하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요 설정 아이콘 톱니바퀴 요거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URL을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하고 덴마크 코펜하겐 표시되고 새 탭에서 링크 거기를 반드시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꼭 해주시고 URL 복사하고 링크 텍스트 확인하고 링크 추가를 클릭해야만 링크가 세팅이 되는 거죠. 자, 세팅이 됐죠. 이렇게 해서 외부 링크를 할 수 있어요. 자, 외부 링크 하는 거 배웠고 이제 이미지 삽입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북유럽 사진 보면 여기 이제 코펜하겐 사진이 3개 있어요. 요 3개의 사진을 한 방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미디어 추가를 클릭하시고 코펜하겐 사진이 어딨나 여기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대충 안 묶어 넣을게요. 제가 이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네요. 요거 맞고 그 다음에 한 개, 안 보이지? 자, 그냥 비슷한 거 그냥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데, 요거 2개, 3개, 3개 선택했어요. 배려견이 있네. 하여튼, 비슷한 거 해가지고, 자기가 비슷한 사진을 이제 3개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를 때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하나 해제됐네. 다시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을 하셔야 돼요. 삽입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이미지 삽입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목 작성했죠. 본문에서 그걸 이렇게 간격 조절하는 방법, 내부 링크 그런 방법, 소제목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미지 삽입하고 동영상 삽입하고 이렇게 해서 본문 삽입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유럽은 트래블이니까 트래블 체크해주고 반드시 카테고리는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태그를 북유럽 덴마크 코펜하겐 뭐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특성 이미지를 반드시 설정해 줘야겠죠. 자, 북유럽 특성 이미지가 요거죠. 제가 노르웨이 갈 때 기차 아저씨랑 같이 사진 찍은 거 요거를 설정해 주시고 이 특성 이미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메인 화면에서 봤을 때 요런 이미지들, 요게 다 특성 이미지예요. 특성 이미지. 요거를 설정한 다음에 공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유로 여행 쪽에 하나 적었고, 그 다음에 푸드에 하나 적었죠.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에 하나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샘플 사이트 하나 보시고, 워드프레스 제작 하나 복사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충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어차피 방식은 다 알았으니 카테고리만 워드프레스 하고 태그는 워드프레스 하나만 추가할게요. 그 다음에 특성 이미지는 반드시 설정해 줘야 되겠죠. 예, 노트북 이미지 선택해서 공개. 자, 이러면 이제 세 개인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집트 여행이라는 포스팅이 있는데, 요게 그 SEO 실습 때 쓰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다 복사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일단 요거는, 이따가 쭉 데려가셔가지고, SEO 실습 때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로 다 해주시면 좋아요. 트래블 하시고 이집트 여행 추가 특성 이미지 설정. 요거 맥주 사진. 이집트도 이렇게 뭐 사막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휴양지가 있어요. 특성 이미지 설정 이렇게 해서 공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글 4개가 이제 모두 작성됐죠. 진짜 뭐, 홍문 사이트는 3, 4, 9, 9개가 있는데, 뭐, 4개만 작성해도 메인 페이지에서 적절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로고 이렇게 쭉 해서 포스팅이 4개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 실습 사이트를 완성했습니다. 자, 블로그 실습 사이트를 완성했으니까, 혹시 놓치신 분들은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시든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보시고,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블로그 실습 영상을 마치고 다음은 이 포트폴리오 실습인데, 포트폴리오 실습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계정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백업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